내가 하고 싶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대기업은 완성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거의 완성형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이제 이미 어떤 형태인지 완성돼 있는데 정말 회사가 괜찮은지를 가보려면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오퍼들도 한번 취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지만 상장이든 미상장이든 감사 보고서를 열어보면 맨 앞장에 감사 보고서이라고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감사 의견이 이 회사는 계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감사 보고서도 그럼 봐야 되나 여기? 감사 보고서는 맨 앞에 한 장이니까. 아 사업 사업 보고서를 보면 별첨에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를 눌러보면 맨 앞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부채 비율 보고 뭐 이거 보는 거하고 그거 이전에 봐야 돼요. 감사 의견이 적정히 안 나왔는데 그게 뭐 계속성을 걸고 있다. 아니면 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회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어지간히 회사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비상장사는 감사보고서 1년에 하나 나오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거기도 자산부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감사 의견은 한번 보자. 감사보고서니까 감사 의견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우선은 감사 보고서는 무조건 보자. 네, 보자. 어떤 게 딱 봐서 이거 좀 안 좋은 신호인데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은 그냥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우리는 영업이 안 된다는 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영업 해가지고 이익을 못 내오잖아요. 계속 까먹고 있는. 매년 100개 파는데 매년 이익이 안 나. 그러면 회사가 200개를 팔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회사는 계속 짜그러든다 그러잖아요.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거는 조심해야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에서 3년치를 봤었을 때 그냥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그래도 가면 괜찮은데 그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게 딱 봤더니 예전에도 그랬어. 그러면 거긴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배워서 괜찮거나. 카카오 지금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 중에서 대박난 회사들 10년 적자였어요. 거기는 워낙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저희 같은 그렇지. 첫 해부터 이익을 낼 수는 없거든.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업종의 특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가 첫 번째부터 이익을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마이너스겠죠. 모르죠. 뭐 나도 카카오 재무제표를 아직 그렇게 옛날부터 이게 시기열을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다음에 바이오 회사들 계속 투자 받아서 계속 넣는 거예요. 물질 하나만 개발하면 조 단위가 들어올 건데 지금 뭐 20억 30억 손실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황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형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속연수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비상장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상장회사는 기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임직원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보통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나눠서도 보여주긴 하는데 근속연수가 15년입니다. 그럼 내가 30살에 들어가면 45살 평균이 45살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한 20년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 없겠네. 근데 보통 근속연수도 동종업종끼리 비슷하겠죠, 그죠? 근데 근속연수를 보면 이 회사가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한번 들어가면 평균적으로는 오래 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면 그거는 내가 꼭 거기서 너무 짧다고 해서 내가 안 갈 건 아니지만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 하고 봤더니 평균 근속연수가 5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5년인지, 여기서 잘 배워서 딴 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버텨서 빨리 회전이 높은 건지. 그래서 근속연수도 한번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개발자들도 회전율이 높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3년 동안. 과제 중심으로. 멋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뭐 이 회사에서 딴 프로젝트가 있으면 남는 거고 아니면 딴 회사로 옮겨가는 거고 뭐 이러니까 그건 뭐 업종의 특성상 뭐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업종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형님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런 뭐를 봐야 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지표를 봐서 아 이거 이래라고 생각하기보단 그거를 쭉 펼쳐서 동종업계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트렌드도 보고 그런 걸 보고 가야지 아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할 건 아닌 거죠. 조선 그거 다 해도 2시간밖에 안 걸리니 그 정도는 보고 들어가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업 기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사실이고 완전히 그 기업 보고서를 깊게 봐야죠. 깊게. 왜냐면 그걸 진짜 쓰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적어도 내가 뭔가를 가고 싶은 회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고 그 정도는 생각해요. 알아봐야 된다고 아무리 삼성이라 하더라도 저는 알아보길 바래요. 가끔가다 이런 면접이었어요. 작년에 우리 매출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면접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20조 이렇게 하면은 있는데 이러다가 하면 떨어져요. 그렇지 최소한 그 정도 관심은 기울이고 와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매출을 알아야 된다라고 취준생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좀 제발 좀 알고 와라. 알고 와라.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럼 형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장사, 비상장사 나눠가지고 상장사는 정보가 훨씬 많으니까 상장사는 사업 보고서를 봐라. 뭐 분기별로 나오긴 하는데 사업 보고서를 봐라. 사업 보고서 안에 있는 감사 보고서도 있는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있는 감사 의견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성에 문제가 있는지 회사가 나중에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회사는 피해라. 그 다음에 자산 부채를 보고 부채 비율을 만드는데 부채 비율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숫자로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동종 업종하고 비교해가지고 높으냐 안 높으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부채가 좀 있어도 돼요. 그죠? 이익 나고 빚 갖고 또 이익이 나니까 이자 갖고도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랑 같이 봐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 나느냐 당기순이익이 나느냐 요렇게까지 보면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당기순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업은 잘했는데 올해 뭐 건물을 팔았는데 손해를 봤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자가 너무 많아 뭐 이거는 영업 외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3년 동안 계속 달아서 적자를 진행한다 그러면 회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한번 아시는 분이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면접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안이 많은데 그런 기업이 있으면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되죠. 예.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형님이 진짜 많은 정보를 굉장히 강렬하게 알려주셨는데 좀 취준생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취직을 할 때 뭐 취업을 뭐 재수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이죠. 예, 그게 또 안정적이고 그리고 맞아요. 제가 쉽게 쓰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어디 다녀? 삼성. 끝이잖아. 저도 그게 제일 좋았어요. 예. 어디 다녀? 회계법인이요. 이러면 끝인데 어디 다녀? 이러면 저희가 그 네트워크로 그 뭐 핸드폰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문자도 보내고 뭐 하는 회사를 갑니다.라고 옛날에 카카오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은 완성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거의 완성형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이제 이미 어떤 형태인지 완성돼 있는데 정말 회사가 괜찮은지를 가보려면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오퍼들도 한번 취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뭐 누굴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삼성이나 우리가 삼성, 현대 이런 쪽에 있는 회계팀이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좋아요. 엄청 똑똑하세요. 일도 정말 잘해. 근데 지금 벤처 있는 회사들에 계신 회계팀이 그만큼 잘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닐 확률이 사실은 높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업력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5년, 10년 뒤에 어느 쪽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현대나 삼성에 있는 회계팀이 더 5년, 10년 뒤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회사에서 뭐 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그 리크루트를 접하게 되면 반드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 회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회사가 사람을 뽑네? 넘겨보는 거죠. 다트 들어가서 아, 회사에도 없구나, 뭐도 없구나, 네이버에 찾아서 뉴스도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 이 회사는 가서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뭐 네이버에 보니까 아, 이런 상품이 뭐 많이 팔린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고 재무제표 보니까 재무제표 괜찮네.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네. 왜 그러냐면 이익은 안 나도 왜 신규로 하는 회사들은 투자를 많이 받으니까 부채도 없는데 이익도 안 나는데 투자를 많이 받고 있네. 이런 회사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인생을 배우는 것, 인생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소기업, 제가 그 빅펌에 있다가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양쪽 다 괜찮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한번 이제 괜찮은지를 한번 많이 보는 거,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뭐 거기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막상 15년 전에 카카오에서 나보고 올래라고 물어봤었으면 고민 많이 했겠죠. 아유 야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 이러는데 지나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쉽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